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소금쟁이는 대한공경매사협회의 경매투자클럽입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벌써 5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신년 첫 번째 소금쟁이 모임은 1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소금쟁이 모임에서 팀 미션으로 진행된 영화 파운더를 보고 느끼는 경매 투자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영화에서 맥도날드 형제가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선택과 레이크록의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매 투자자로서 우리는 과연 맥도날드 형제인가? 아니면 레이크록인가?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었던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성공에 대한 이제 성공 아니 됐어요. 마이크 손대지 말고 내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건 내 거야. 네, 성공에 대해서 강한 집념과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성공에 대한 이제 그런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계속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이제 과정에서 좀 이제 집념과 끈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공에 대한 그런 야망입니다. 뭐 일례로 외판원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외판원이니까 많이 거절도 당하고 뭐 까이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거절당해도 언젠가 할 거야 하고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희는 야망과 끈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이제 냉정한 자세와 이제 냉철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극 중에서 이제 만약에 호수에 경쟁자가 빠졌는데 너는 그 경쟁자를 이제 호수에 그러니까 이제 수도 호수를 입에 물려서 걔를 물에 빠뜨려 죽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이제 맥도날드 형제들은 이제 난 그런 거 못 하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연하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냉정한 모습과 냉철한 모습으로 진짜 사업가의 이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을 잘 수용하는 자세도 저희가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면은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이제 잘 따르는 그런 모습. 예를 들어서 극중에서 은행의 회계사가 야, 맥도날드는 이제 요식업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해 라고 하니까 그거를 다 수용을 해서 맥도날드를 이제 임대업으로 번창을 시켜서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맥도날드는 되게 비싼 요지의 땅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로 저희가 꼽았고요. 그리고 단연간 외판원 경험으로 인해 이제 외향적인 성격과 이제 많은 인맥들, 이런 것도 저희가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성공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맥도날드라는 이제 이 브랜드를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야, 이거 나한테 팔아 라고 해서 결국 그 맥도날드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이제 그런 브랜드 가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빠르게 되게 결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자본가로서 과감히 베팅하는, 그리고 사업 수완이 뛰어난 모험가적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레이크록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매 투자자로서 두 번째 주제로 경매 투자자로서 우리는 맥도날드 형제인가 그리고 아니면 레이크록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저희 자신이 맥도날드 형제인지 레이크록인지를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 맥도날드 형제와 레이크록이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맥도날드 형제는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나 아니면 재테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일반 소시민이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는 뭐 매매라던가 분양, 그리고 아니면 금매만 찾아다니는 사람, 그리고 갭 투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고요. 전형적인 모습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뭐 집을 한 채를 사서 그 집을 은퇴를 할 때까지 뭐 대출 이자만 그렇게 갚으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굉장히 이제 소극적인 삶을
굉장히 이제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레이크록은 이제 말하자면 협회의 경매 투자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침없고 굉장히 이제 모험가적인 그런 기질, 그리고 사냥꾼, 그리고 현재 모습에 이제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진 그런 이제 경매 투자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맥도날드 형제의 모습대로 살아왔고, 혹은 지금도 이 맥도날드 형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길은 이제 레이크록과 같은 그런 사업가의 모습이고, 그리고 경매 이 레이크록의 정신을 접목을 해서 저희도 똑같이 이분과 같이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모험가가 되어야 하고, 사냥꾼이 되어야 하고,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협회에서 배운 그런 커리큘럼들을 이제 꾸준히 열심히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벌써.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장은 여기서 친 건가? 야,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계속 치고? 네. 대박이다. 무슨 평론가가 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분석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 이유 분석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거를 좀 이따가 충전시 단톡방을 만들잖아. 예. 그걸 올려주고. 단톡방을 여기 온 사람끼리 단톡방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네. 좀 이따가. 그래서 요건 그대로 줘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내 거인 것처럼 써먹겠습니다. 사냥감 이거. 잡은 거. 성공 요인 중에 아까 뭐 있어? 미래에 대한 해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말, 세무사인가? 회계사의 말을 잘 들은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빠른 결정. 빠른 결정? 아까 뭐 자면서 뭘 듣고 성공에 대한 집념과 끊기. 근데 왜 그 집념이 있었는데 50대까지 성공 안 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기 전 단계에도 계속 그걸 오디오북을 듣고 잤던 거예요? 네, 잤는 것으로 계속. 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대사로 똑같은 지점장애들 밀크쉐이커를 파는데 저는 영화 초반만 보고 갔거든요. 자기는 자기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하고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단지 끈기하고 집념은 강했어요. 근데 다만 맥도날드 형제를 보았는데 이 사람이 직업의 특수상 영업을 뛰다 보니까 미국 뭐 넓은 다양한 곳에 다니면서 음식이 늦게 나오는 거를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맥도날드 형제의 차이점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스피디 시스템으로 만든 걸 딱 보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프랜차이즈가 답이다라고 생각했지만, 맥도날드 형제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미 시도를 해봤다.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다 했는데 거기서 한계를 지은 게 잘못이었고, 이 레이크록이라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더 계속 주위의 얘기를 듣고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근데 그게 보면은 그 지점을 두 군데인가 설치를 했다 실패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인근에서는 동네 소문 다 났을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 다 났고, 그런데도 레이크록 같이 들러붙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 있었겠죠? 있었을까? 그러면 거절 당해서 안 한 건가? 했는데 실패했다고 거기. 또 다른 사람도 도전했다가. 네, 그 영화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는 그 사업의 그 시스템을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 말고도 그런 다른 사람들도 다 접목을 했을 건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자기는 안 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맥도날드에 대한 브랜드랑 이름을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자기는 그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선생님께 들은 건데, 근데 너는 우리가 이런 스피디 시스템을 해왔던 과정을 다 설명했는데도 왜 그걸 훔치려고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레이크록은 니들은 나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오픈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자기는 브랜드를 중요시했고 그걸로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인 것 같아요. 마치 협회하고 탈퇴한 지사 같으다. 브랜드잖아.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보이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긴 했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다른 관점으로 나도 보게 된다. 근데 지사들은 여기도 그렇고 지나간 지사들은 브랜드를 잘 활용을 못했을. 그렇지. 죠. 그리고 핵심을 제가 보기에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대충 들은 얘기로 기반해서는 혁 회장님의 그 어떤 핵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갔는데 그게 없다는 걸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껍데기만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에 만큼 시도를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구독자 수는 많지만 그게 협회의 본질처럼 똑같이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 기수의 이 TV에서는 발표자가 누구예요? 자, 장인 씨. 장인 씨는 음성을 좀 키워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왜 자꾸 마이크를 손대려고 그래? 자, 저희 팀에서는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실패한 사유와 이제 레이클록이 성공한 이유는 이제 맥도날드 형제 같은 경우는 좀 자영업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이제 주위의 말보다는 자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처리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레이클록은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 거죠. 회계사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부동산 사업을 하고 이제 다른 지점에서 이제 밀크쉐이크 파운더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것도 적용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맥도날드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클록이 이제 전화를 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도 하고, 이제 뭐 밀크쉐이크 파운더로 하면은 수익이 엄청나게 난다는 그런 얘기를 다양한 레이클록의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제 그거에 고집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한 거고, 이제 레이클록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차용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행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투자자로서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제 레이클록처럼 이제 여기 뭐 예를 들면 소금쟁이에서는 다양한 이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자기가 좋은 점을 어떤 점을 이제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들한테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듣고 어떤 부분을 자기가 판단해서 수용하고 행동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장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평생에 말을 제일 잘한 거예요. 말이 너무 조용조용한 거야. 그래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교육에서 컴퓨터 강의도 하나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2월 달에 입력하면 돼. 본인이 물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 도시내 커피 이게 이제 선배가 후배 가르치는 구조로도 이제 약간 융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죠? 왜냐면 선배가 자기의 경험 중에 일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새로운 사람한테. 이제 물론 범주는 정해져 있어요. 컴퓨터 뭐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2월 달에는 우리 여기 소우건축 소장 있죠. 우리 스파레주 만들고 여기도 지금 만든, 내가 그랬어. 야, 민수야, 너도 강의 하나를 해라.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초보자들이 다 관심 있는 게 결국 인테리어인데 어떤 측면에서든 간에 강의를 매달 한 번씩을 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오시면 현장에서 질문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업이니까 규모 있게끔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에 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씩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2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최초 강의죠. 어찌 보면 인테리어를 직접 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최초고, 특히나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지저분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민수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큰 물건을 하려면 이런 업자를 손에 끼지 않으면 엄두가 안 난다 그러잖아. 엄두가 안 나게 돼 있어. 이거를 처음에 우리 인테리어 할 때 견적을 두세 군데 봤을 때 다 2억 4천 막 이랬었어요. 커피 말고 처음에 이거 낙찰 받았을 때 그랬는데 민수는 6천에 했지. 획기적이지. 응. 왜냐면 우리는 알거든.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정이 이 공정이 중보가 안 되게 착착착착 하면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재료대가 남아요. 재료 같은 경우도 이 사이즈 있죠. 책상 우리 저 사이즈 정하죠. 여기도 보면 책상 길이 정하잖아. 여기 바 테이블. 요 길이가 좀만 더 길면 재료대가 1배 반 나가기도 합니다. 왜? 버리는 것들이 생겨. 기성품에 나무가 나오는 기성 사이즈가 있고 그걸 잘라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사이즈, 낭비 없는 사이즈를 알아야 돼. 여기도 벽돌을 어떻게 붙여야 재료가 최소화 되는가. 그죠? 여기는 벽돌이고 여기는 세멘이죠? 근데 여기도 벽돌로 바르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들겠지? 필름의 색깔, 이것도 경제적 관점에서 봐요. 보통 그렇게 매사를 그래야 돼. 이제 그런데 일반인들은 2억 4천대일 때 여긴 6천. 그래서 전자제품하고 다 해서 8천 들었었던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 새겨놨으니까 스파레주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없을 때는 한계가 딱 와. 또 여기에서 또 나름 또 한계가 딱 와요. 확 뛰어넘기에는. 왜냐하면 외적 도움이 좀 필요할 때가 오거든. 아시겠죠? 자, 여기는 주제가 발표가 누군가요? 발표. 제가요? 아니 5분 달라 해서 줬더니 지금 달라고. 집중해서 듣기에요. 일단 자, 예. 이쪽으로 나오세요, 정수 씨. 아니 내가 잡을게. 예, 알겠습니다. 반복되네. 일단 뭐 첫 번째가 이제 그 맥도날드 행정가 망한 이유였는데 뭐 이게 저희가 토론한 내용도 있고요. 제 개인적인 관점도 있는데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맥도날드가 무조건 망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이게 좀 소규모 창업까지 마인드로 봤을 때는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창업가들이 보통 사업을 크게 못 키운다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맥도날드는 망한 거고요. 개인의 조그만 사업적인 입장에서 창업과정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망한 이유를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이 창업과정 마인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아까 뭐 다른 팀에서는 두려움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망했지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거든요. 시스템 만들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계속 성공을 망했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뭔가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냥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지만 프랜차이즈를 시도를 분명히 했는데 한두 번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네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키우지 못하고 레이크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커가다가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 사업체를 다 통째로 뺏겨버린 망한 이유가 되겠죠. 두 번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업가적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폐쇄적인 마인드라는 거죠. 그 레이크룩이 계속 뭔가 보셨겠지만 그 시도를 합니다. 이런 좋은 게 있어. 이거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거는 무조건 리젝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게 있고 거절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변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에서 벗어난 거는 무조건 리젝트를 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뭔가 좀 뭔가 닫혀있는 마인드가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레이크룩이라는 사람을 만난 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봐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사업이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커가면서 나름 성공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자기의 역량보다 너무 큰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릇을 벗어나는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그걸 자기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결국 망해버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 레이 크룩은 어떠한 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그거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우리가 그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이 있는데 I'm still hungry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영화 중에 보면 이제 그 와이프 에델인가 하는 와이프가 아직도 만족을 못하냐라고 하니까는 언제 만족할 수가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영어로 뭐 probably never 해가지고 아마 영원히 만족 못할 거다 그 말을 하거든요. 이 말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로 역으로 말하면은 그 누굽니까 맥도날드는 만족을 하고 거기서 멈췄는데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그랬습니다. 맥도날드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집사람이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던 집을 집사람 몰래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미국 사회에서 제가 볼 때 집이란 게 상당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겠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기 가진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어떤 성공적인 영역 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적었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협회장님 항상 말씀 운칠기삼 운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 왜냐하면 중간 그 사업을 한참 확장을 하다가 분명히 사업은 커가고 있는데 그 비서가 우리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그렇지.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그 해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재정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딱 이제 맥도날드가 그 버거 사업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바뀌는 계기를 이 사람이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망해가는 사업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성공하는 사업으로 바뀔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어도 맥도날드는 계속 리젝트를 했지만 이 사람은 받아보고 좋은 것 같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오픈마인드가 있었던 거. 이런 게 성공적인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있었는데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줄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레이 크룩이냐 맥도날드냐 저는 이게 뭐 한편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짬뽕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맥도날드 마인드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도날드 어떻게 보면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곡을 계속 시도를 하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게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기반이 탄탄하게 세울 때까지는 맥도날드 창업과정 마인드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커지는 순간부터는 이제 사업과정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뭐 협회장님도 항상 하시는 말이 처음에는 경매 낙찰 이런 걸로 시작을 하지만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뭔가를 덧붙이라고 뭐 교육이든 뭐든 초기에 해주셨던 말이 있거든요. 저도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경매를 배우러 왔으니까 처음에는 경매, 낙찰 이런 거에 기반을 확실히 충실히 배우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건물에 한두 채가 들어가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패러다임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 레이 크룩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다 들어보니까 진짜 말 잘한다. 잘한다 진짜. 그죠? 일단 오픈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 속도 위주로 이렇게 스피드 시스템을 만든 게 제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과연 이게 그렇게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이냐. 근데 이제 그 레이 크룩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상태로 동네 장사 하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만났어도 레이 크룩도 그 회계사한테 조언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은 확장했는데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그냥 똑같은 마이너스 인생 되지.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낸 그것 때문에 얘가 성공한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햄버거는 전국의 미국의 표준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햄버거가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어. 단지 획기적인 시스템이 좀 있었다. 근데 그 획기적인 시스템은 어깨너머로 사진 촬영해서 우리 집에 바로 설치해버리면 금방 끝나. 맞죠?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앞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면 알지 그냥 아 여기서는 그제 계속 불판에 대고 있다. 그 당시 미국의 햄버거하고 맥도날드 햄버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햄버거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하나를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많이 걸려. 그러니까 기다리기도 하고 음식이 식어 나와. 접시에 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건 종이에 포장도 테이크아웃도 되고 또 뭐가 있냐면 고기가 불판에 얹어져 있고 감자 스낵도 이렇게 데워져 있는 상태에서 덜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따뜻한 거야. 그죠? 자, 이런 거는 특별히 뭐, 아, 이 집 맛있다. 시스템 특별하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상한 식당 가가지고 그걸 봤어. 그럼 내일 따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어때요? 그건 뭐 비밀이 아니잖아.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은 금방 따라 할 수 있어. 그럼 뭐, 맥도날드 어떤 영화에서도 맥도날드 고기가 정말 맛있다. 이런 말도 없어. 그냥 흔해. 근데 시스템이 좀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동네 장사에 그친 거지. 그게 신선하진 않고 조금 빠르게 나온다는 정도의 감동 정도 주는 이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게 대단한,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한 IT 기술도 훔쳐가잖아. 그거 안 훔치려고, 훔침 당하지 않으려고 막 막죠? 근데 이런 거는 아예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려면 금방 따. 그리고 실제로 하다가 햄버거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일부 보죠. 원래 햄버거 하나당 1달러인가 자기가 먹기로 계획을 했죠, 계약을. 근데 그게 계속 적자인 거라. 근데 그러고 통제가 안 됐죠.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통제가 안 된 이유. 점포주가 맥도날드 가맹점주들이 거기에 동네에서 유행하는 옥수수도 팔고 감자깡도 팔고 막 이래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브랜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협회 지사라고 이렇게 내보냈더니 거기에서 재테크로 주식 강의를 도입해. 그러면 이게 협회 브랜드가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니까 가맹점주가 말을 안 듣죠. 자기가 돈 주고 건물을 딱 올려놨는데 말 안 듣는 거야. 햄버거 공급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야. 햄버거 빼고도 거기서 동네 토속 음식 파니까. 그걸 어떻게 얘네들을 누를로 통제하지 하다가 아이디어를 난 게 부동산이었죠. 그게 뭐예요? 맥도날드 부동산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부동산이 이름으로 땅을 사. 그 다음에 가맹점 계약을 해. 그때 그 점주한테 건물에 입주를 하는 임차인으로 만들죠. 말 안 들으면 토지 이용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에서 햄버거 말고 옥수수 이런 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아. 어차피 이건 나가야 돼. 그렇게 통제를 했던 거지. 어때요? 그렇게 통제를 하는 시스템을 그 회계사가 주죠. 그게 뭐냐면 부동산 위에다가 얹혀 놓으니까 말 안 들으면 방패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브랜드가 유지가 됐던 거죠. 요게 이제 그 스피드 시스템하고 브랜드 유지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로 넣어가지. 그죠? 요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 부동산보다는 그 임차인을 통제하고 가맹점주를 통제하는 게 있었을 거다. 품질 유지. 그럼 여러분의 경매 기술도 품질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좀 보면 설설 흩어져서 내가 언제 품질이 있었나? 이렇게 돼. 그렇게 돼. 근데 저는 항상 뭐가 있냐면 품질 유지에 목을 매죠. 제가 만든 기술에도 품질 유지가 있어야 돼. 딱 규격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몇 년이 지나도 배운 그대로를 지켜야 돼. 그걸 많이 느껴요, 저는. 그게 정체성이잖아. 기술의 정체성.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그 발표 아주 감동이 있었고요. 단톡 만들고, 파일 주고, 파일 주세요. 소금쟁이 발표 내용 잘 들으셨나요? 중간에 녹음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공하는 경매 투자자의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그 길에 대한공경매사협회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